자, 이번 시간에는 도면을 수정하는 방법과 오토캐드 웹의 추적 기능, 그리고 도면을 인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명령어인 플롯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간단한 도면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자, 이 도면을 이용해서 먼저 이제 도면을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레이트 도면을 보시면 이제 가운데 12파이짜리 구멍이 두 개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구멍 크기를 12파이에서 16파이로 한번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는 방법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경을 하거나 혹은 이제 아예 지우고 새로 그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편한 방식으로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특성이라는 이 창을 이용해 볼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 특성 창을 이렇게 저처럼 실행을 먼저 해주시고 내가 변경할 객체, 크기를 변경할 객체를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객체, 선택한 객체는 원 객체이기 때문에 일단 특성창에서 이제 반지름과 지름값, 그리고 이 원의 원주와 면적까지도 이렇게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 한번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저희는 지름을 12가 아닌 16으로 한번 변경을 하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원의 크기가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치수까지도 같이 따라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치수까지 따라서 바뀌는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치수를 이렇게 작성하면 치수만 작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런 하얀색 점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영상에서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 치수의 끝부분에 는 항상 이렇게 하얀 점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이 점으로 인해서 링크가 잡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이 객체에 딱 맞춰서 치수를 작성하셨다면 이 치수 데이터까지 같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 작업을 하시다 보면 항상 도면층에 내가 만들지 않은 도면층이 뭐 이런 데포인트라는 도면층을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 도면층은 이 도면에서 치수를 한 번이라도 작성을 하시면 이 하얀 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도면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포인트 도면층은 인쇄가 되진 않아요. 자동으로 인쇄가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플롯을 하셨을 때 인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렇게 하나의 형상을 한번 바꿔봤고요. 자, 그럼 오른쪽도 동일하게 이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저희 지름 사이즈를 16mm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의 크기와 치수까지는 같이 변경이 됐지만 아쉬운 점은 이 형상이 커짐으로써 중심선은 조금 애매해졌다는 거, 그죠? 중심선이 원래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같이 따라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중심선을 조금 더 이렇게 연장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오토캐드에서는 보통 길이 조정 명령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랭슨 명령이죠. 자, 근데 저희 오토캐드 웹에서는 이 길이 조정 명령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그냥 이 중심선을 클릭을 하면 나타나는 이 그립점 있죠. 이 그립점을 한 번 더 클릭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빼주시는 방법. 이때는 이제 F8키를 눌러서 이 직교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로 작업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만약에 나는 또 다른 방법을 좀 써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간격 띄우기 명령 한번 같이 알아봤었는데 이 간격 띄우기 명령으로 예를 들어 간격 띄우기 거리는 뭐 2.5mm, 3mm 정도로 설정을 하고 이 객체, 이 간격 띄우기 할 객체로 저희는 원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바깥쪽으로 일단 간격 띄운 원을 하나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는 연장 기능이죠. 익스텐드, 연장 기능. 단축키는 EX입니다. 자, 그래서 익스텐드 기능으로 저희는 이제 이 중심선을 확장할 거기 때문에 일단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 객체까지만 딱 연장이 되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방금 간격 띄우신 객체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그리고 클릭.
지금은 겹쳐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익스텐드 이 객체를 클릭. 그러면 이게 지금 치수선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는 있으나 연장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하고 이제 간격 띄운 객체는 삭제를 해주시면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한 수치로도 네, 뭐 하실 수 있습니다만 뭐 저희 좀 전에 썼었던 이 그립점을 이용해서도 사실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늘리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거리값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한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수선은 따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빼주시면 훨씬 더 수정을 정확하게 하신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이 치수선도 조금은 더 아래쪽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첫 번째 수정이 완료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수정으로 저희는 이 플레이트의 전체 길이인 120mm를 130mm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는 120이 130으로 변경되려면 이제 한쪽으로 5mm, 반대쪽으로 5mm만큼 늘어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은 저희가 신축 기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 신축 기능의 단축키인 S를 입력하시면 이 스트레치 기능, 신축 기능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저희 이런 신축 객체를 선택하실 때는 걸치기 선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걸치기 선택으로 내가 늘릴 객체가 걸치기 윈도우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요, 일단 왼쪽부터 작업을 할 건데, 이 구멍들은 가만히 있고, 이 플레이트만 5mm가 늘어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걸치기 선택으로, 요런 느낌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 일단은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일단 걸쳐져 있는 객체가 늘어나는 거고요. 대신 이 걸치기 선택 윈도우, 이 윈도우 창 안에 오롯이 다 들어가 있는 요소들은 이동이 되는 형식입니다. 걸쳐져 있는 것만 신축이 되고 이 안에 전부가 다 들어가 있는 객체들은 그냥 단순히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컨트롤을 잘 하면서 걸치기 선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조금 디테일하지 못하게 이렇게 윈도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요거까지 다 잡혀버렸네요. 여기 중심선들. 얘네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제 형상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나는 ESC를 눌러서 신축 명령을 다시 실행해야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내가 취소시키고 싶은 객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실행 취소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 객체는 또 이제 신축 객체로 포함이 되지 않도록 그냥 이 위치에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저는 Shift 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객체를 선택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셨다면 이제 엔터를 눌러서 이제 신축 기준점을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준점은 그냥 아무 점이나 사실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직교를 켠 상태로 5mm만 늘릴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 있는 이런 스냅점을, 객체 스냅점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빈 곳에 아무 점이나 클릭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저는 직교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로 이제 이 객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둔 상태로 이제 그 늘어나야 할 거리를 입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리로 5를 입력할 건데 일단 요거 미리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걸치기로 되어 있는 객체만 이렇게 신축이 들어가고 오롯이 전체 형상이 다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단순히 이동이 되는 이제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못따기선은 늘어나지 않고 그냥 이동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는 왼쪽으로 놓고 5mm 엔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객체가 늘어나면서 자 125mm로 이렇게 한쪽이 5mm만큼 더 늘어나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제 오른쪽 부분도 다시 한번 S, 자, 스트레치 기능, 신축 기능을 실행하시고 신축 객체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 객체로는 저희가 다음과 같이 또 걸치기 선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선택이 되셨다면, 저희가 지금 이 치수, 이 구멍 치수까지 같이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외를 시킬 거므로 우리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이 치수를 클릭해 주시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되셨다면 엔터키를 눌러주시고요. 자, 신축 기준점은 저희가 아무 점이나 그냥 잡기로 했었죠. 그래서 아무 점을 클릭해 주시고 직교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보내신 상태로 저희는 늘릴 길이인 5mm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또 5mm가 늘어나면서 전체 길이가 120mm에서 130mm로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쪽을 5mm씩 늘리는 것을 이제 신축 명령을 또 이용해서 작업을 해봤죠. 그래서 이러한 신축 명령도 이제 걸치기 선택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니까 이런 점도 이제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로 도면을 수정하는 방법을 간단한 이제 두 개의 예시로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래 있던 도면을 가지고 지금처럼 도면 수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수정된 부분을 이제 팀원들한테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수정됐어? 라는 걸 좀 나타내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런 거를 그냥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나타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만 저희 오토캐드 웹에는 추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추적 기능으로 이제 어느 부분이 수정되었는지를 나타내실 수가 있는데 이 추적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요. 오토캐드 웹, 그리고 모바일 앱 내에서 그리고 이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우리 그 PC에 깔려있는 오토캐드 있죠. 네,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웹을 이용해서 저희는 추적을 한번 달아볼 거지만 이 추적 기능, 이렇게 저장된 도면은 나중에 오토캐드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적 기능은 도면 위에 이 트레이싱 페이퍼를 놓는 거와 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도면을 변경할 필요 없이 마크업하고 주석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도면을 지금 저희처럼 변경을 하신 다음에 주석을 이 추적 기능으로 추가를 하셔서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예시로 이제 다른 분이 작성하신 이 추적 기능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 도면에 이제 다른 분께서 추적을 달고 그렇게 저장한 도면을 공유받아서 제가 연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보시면 이렇게 추적 어느 분이 어떤 몇 시에 몇 분에 이렇게 추적했는지가 정보가 뜨죠. 그래서 이 상태로 클릭을 해보면 여기가 언제 어떻게 추가되고 어떤 사이즈로 변경됐고 하는 게 딱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추적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변경된 부위나 아니면 변경하고 싶은 부위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적 기능을 활용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도면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로 이제 강조 표시된 추적 환경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추적 기능을 달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다른 이제 팀원분이 작업을 하신 거를 일단 보여드리는 걸로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수정한 부위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달아보자 라고 한다면 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추적을 다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추적의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추적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이 부분을 먼저 해볼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크기 변경한, 구멍 크기 변경한 부분을 표시를 해볼 거라서 자, 이 상태로 이제 뷰를 두시고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누가 어떤 추적을 달지가 이제 딱 리스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면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가 생기고 약간은 좀 투명한, 반투명한 상태로 화면이 바뀌게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실 때는 구름형 리비전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우리 주석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구름형 리비전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 일단 첫 번째 구석점을 지정하라고 나오죠. 저희가 이제 표시할 부분의 대략적인 이 점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반대 구석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좀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추천을 드리냐면 이 구름형 리비전 명령을 실행하시고 여기 아래쪽 옵션 중에서 호 길이 옵션이란 게 있으실 거예요. 자, 이 호 길이 옵션으로 호의 대략적인 길이를 여러분들이 또 입맛에 맞게 바꾸실 수가 있는데 보통 3mm로 하면 예쁘게 이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mm로 해주시고 첫 번째 구석점과 두 번째 구석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모양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곳에 두 번째 점을 잡아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이제 좀 메시지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 또 한번 이제 다뤄봤었던 여러 줄 문자로 한번 코멘트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줄 문자로 대략적인 첫 번째 구석과 두 번째 구석을 한번 잡아볼까요? 클릭, 클릭. 자, 그럼 이렇게 메시지 장이 트고요. 그럼 저희는 예를 들어서 크기가 변경된 거기 때문에 크기 변경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 12에서 파이 16 파이로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우리 파이 기호를 나타낼 때는 %C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 알파벳 C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12 그리고 다시 한번 %C 그리고 16으로 변경됐죠.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 두 줄로 나타내는 게 번거롭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을 살짝 늘려주셔서 이렇게 조절해 나가시면 되고요. 저는 좀 눈에 잘 띄기 위해서 색상은 자홍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입맛에 맞게 뭐 글씨체나 글씨 크기 같은 것을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글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구름형 리비전 표식도 선택하신 다음에 특성창에서 뭐 색상이나 아니면 도면층을 다른 걸로 변경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색상을 자홍색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첫 번째 추적을 한번 달아봤고요. 물론 이 상태로 바로 이제 두 번째 추적까지도 나타낼 수 있지만 한 번 더 연습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작업이 되셨다면 X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안 떠요. 대신 이제 추적을 클릭하셨을 때 그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달아보기 위해서 자, 저처럼 뷰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추적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적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아까와 동일하게 구름형 리비전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 호 길이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 길이를 동일하게 3mm로 변경하도록 하고요. 자, 저희는 이 130이라는 치수를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로 여러 줄 문자를 실행해서 대략적인 이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코멘트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변경, 그리고 120mm에서 130mm로 변경됐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주고요. 자, 색상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좀 잘 보일 수 있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서 작업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비전 객체도 특성창에서 뭐 도면층이나 색상, 뭐 선 종류를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셨다면 X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적이 추가가 되고 자, 그래서 원래는 안 보이다가 이제 해당 추적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 X 버튼 또 나타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이 기능을 웹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러한 추적 기능이 이제 오토캐드 웹, 그리고 모바일 앱, 그리고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웹으로 작성된 이 도면을 일단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오토캐드 웹의 홈 화면으로 들어가고, 자, 혹시 저장이 덜 됐다면 저처럼 메시지가 뜰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잠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홈 화면으로 들어가면 지금 저장한 도면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한번 다운로드를 해놓고 오토캐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파일을 열었을 때 정말 주석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기본 위치에 다운로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오토캐드 어플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열기 버튼으로 조금 전에 저장한 위치로 들어가서 이 웹 도면을 열었을 때 일단 우측 하단에 이제 추적을 추가하거나 수정했다는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지금 제 얼굴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살짝 화면을 좀 줄여서 좀 보여드리자면 네, 이쪽 보이실까요? 이렇게 추적을 추가하거나 수정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적 팔레트를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열어보셔도 되고요. 혹은 이제 이 추적 팔레트는 명령행에 트레이스 팔레트, 그러면 아마 트레이스 팔레트 오픈이라는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실 거거든요. 이 트레이스 팔레트 오픈 기능으로도 열어보실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웹에서 그 등록해 놓은 추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추적 기능들을 하나씩 눌러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웹에서 작업을 했었던 이 트레이스 그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추적 기능은 네, 이렇게 동일하게 웹이랑 동일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제 오토캐드 웹, 모바일 어플,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활용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작업한 도면을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롯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플롯 기능을 명령행에 이제 플롯, FLOT라고 입력을 해서 이제 명령을 실행해 주셔도 되고 혹은 우측 상단에 인쇄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플롯은 오토캐드 어플리케이션과 다르게 조금 간단하게, 좀 간단한 기능으로만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웹에서는. 일단은 축척이 맞춤 축척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면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뭐 도면 지금 이 화면 비율 자체를 이렇게 좀 작게 해놓으시면 뭐 이 작은 상태로 출력이 되고 혹은 뭐 여러분들께서 객체를 뭐 여러 군데에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놓아주시면 요 지금 표시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객체가 출력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나는 이렇게 객체를 그려놨지만 이 부분만 출력을 할래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처럼 좀 화면을 세팅해 놓으신 상태로 이 인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척이 맞춤 축척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모형 공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 모형 공간의 범위, 그러니까 객체가 있는 만큼만 인쇄가 되는 옵션이 적용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축척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플롯 스타일도 이제 기본 스타일 값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추가 기능으로 플롯 스타일 자체를 뭐 또 불러드리실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기본 스타일인 모노크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지 크기도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ISO A4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 뭐 용지 방향 요 정도만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캐드 웹은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다르게 정말 간단한 기능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입맛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고 플롯 명령을 눌러주시면
우측에 알림이 뜨게 됩니다. PDF를 생성하는 중 PDF 생성이 완료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약간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PDF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오토캐드 웹에서 플롯을 하시면 바로 뭐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은 따로 없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PDF로 다운로드를 해서 그 PDF 파일을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시는 건 뭐 여러분들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웹에서는 이제 출력을 했을 때, 플롯을 했을 때 PDF로 내보내진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PDF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해서 PDF 파일로 저장해 쓰실 수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아마 플롯도 웹에서 쓰실 때 크게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도면을 수정하는 방법, 그 수정할 때 이제 특성창과 신축 명령을 이용해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토캐드 웹의 추적 기능이죠. 이 추적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도면을 인쇄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